네, 유형자산 누적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입니다. 인식 기준은 DBM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의 만족해야 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의의는 암기하세요.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에 사용되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분류에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집기 등이 있습니다. 생산용 식물도 있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원가의 측정입니다. 최초 원가를 측정할 때 각 자산의 취득 시점 혹은 건설 시점에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때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임에 주의하세요. 말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환경 정화장치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효익을 예상할 수 없으나 다른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도움이 되는 자산 등도 유형자산에 포함됩니다. 후속적 지출이 문제로 나올 경우 주의하세요.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수선 유지, 현상 유지에 지출된 금액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서비스의 품질, 양, 내용 연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합니다. 삼각 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삼각하거나 구분하여 삼각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원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기억하세요. 당의 유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회피할 수 없는 지출인 경우 원가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환급 불가능한 세금 등은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은 차감합니다. 기타, 직접적으로 발생한 종업원의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운송 등의 원가, 설치 조립 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원가 등도 포함합니다. 이때 시제품이 나올 경우 주의하세요. 순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제외합니다. 전문가 등의 수수료도 원가에 포함하며 제거, 복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원가는 복구 충당부채로 인식하며 원가에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도 눈에 익혀두세요.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서비스, 새로운 고객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도한 상태에 이르게 한 후의 지출도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수요 형성 과정에서 가동 손실, 재배치, 재편성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시를 기억하세요. 사용 목적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 자산별 원가입니다. 사례 등을 기억하세요.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가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있되 재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국공채 구입한 경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원가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수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영구적이라면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유한 내용연수는 구축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합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유지 관리 주체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유지 관리하는 경우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며 회사가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축물 등으로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구획정리, 종말, 처리장 등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용할 목적일 때에 한해서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합니다. 다만 토지만 사용할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원가와 부대 원가, 건물의 철거 비용까지도 토지의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이때 시제품의 순 매각 금액 그리고 주차장 수입 금액 이 둘은 비교하여 기억하세요. 건물의 건설은 원가는 당연히 건설 계약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기타 차입 원가 등은 포함합니다. 내부 이익, 비정상적인 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가를 측정하는 예시들을 기억하세요.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가격 상당액, 즉 현재 가치 금액은 원가로 인식하고 미래에 총 지급할 그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교환 취득은 이 표를 기억하세요. 상업적 실질 유무에 따라서 인식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때 상업적 실질은 미래 현금 흐름의 구성, 기업의 투교 가치 구성, 이 변동이 있다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봅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을 경우 1순위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현금 지급액은 더하고 현금 수취액은 뺀 금액을 원가로 측정합니다. 1번이 인식되지 못한다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현금 주고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원가를 측정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현금 주고받은 금액을 고려하되 이때에는 손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국공채 의무 매입, 이 경우에는 현재 가치와의 차액,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상 취득은 증여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자산 수증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측정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이 중요합니다. 시점과 월수에 주의하세요. 감가상각이란 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유의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상각하고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상각 가능합니다. 취득원가는 앞에서 배운 그 금액에서 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자산의 일부의 원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가액입니다. 잔존가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서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내용연수는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예상되는 생산량 등이 해당됩니다. 상각 방법이나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그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감가상각의 개시는
암기하세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생각합니다. 중지도 암기하세요.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날 또는 제거되는 날 둘 중에 빠른 날에 중지합니다. 이때 유효 상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석장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복구충당 부채에 따른 원가인식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산입니다. 몇 가지 있는지 떠올리세요. 암기사항입니다. 정액법과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잔존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각 상각률에 따라서 상각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률법, 이중체감법은 기초장부금액이 상각 대상 금액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기중에 취득한 자산일 경우에는 월할 상각을 함에 주의하세요.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시점부터 잔존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손상입니다. 손상 징후가 있을 때 그때에는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수 가능가액은 앞머리 따서 암기하세요. 원, 회, 순, 사입니다. 회수 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회수 가능가액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며 사용가치는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손상차손의 인식 분계는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상차손 두 계획입니다. 환입은 반대 회계 처리입니다. 손상 이후의 감가상각비는 회수 가능가액으로 수정된 그 장부금액 기준으로 잔존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손상 차손 환입의 한도를 주의하세요. 원가법인 경우에는 손상 전 상각 후 원가, 즉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이 손상 차손 환입의 한도가 됩니다. 공정가치법인 경우에는 재평가 무형인 경우에는 기인식 손상 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제거의 분계도 기억해 주세요.